미래 안보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그리고 국가 R&D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통상 우리가 국방 R&D에 어떤 개방과 협력을 얘기할 때 국방 R&D의 예산이 얼마고 또 그거를 포함한 정부 R&D 예산이 얼마인데 대체적으로 국방 R&D의 어떤 폐쇄성, 그러니까 국방 R&D를 개방해라. 그래서 같이 협력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그런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안보 상황에 있어서 국방 R&D를 개방할 것이냐. 그 국방 R&D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 R&D에 대해서 여러 투자 주체들이 또는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현재 국가 안보에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 R&D 예산 또는 그 속에서 S&T 예산이 상당한 그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안보의 문제는 국방부나 이런 어떤 이해관계 국방부의 어떤 소관보다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R&D에서 어떻게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어떤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국방 R&D 그러니까 국방부 방위사업청 또는 중심적인 행위자인 ADD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방산업체도 있고 현재 그 기관들이 하고 있는 영역 외의 영역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또 국가 안보가 결국은 산업 경제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또 산업 경제 기술들이 국방 쪽으로 스피온도 될 것이고 어떤 그런 많은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좁게는 정출원, 우리나라 정출원, 미래부 또 산업부의 어떤 정출원들을 보게 되면 한 24, 5개 되는데 그 플러스 각 대학들, 우선 대학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출원 한 24, 5개만 고려한다고 했을 때 그 기관들이 미래부나 산업부의 어떤 투자 예산을 받아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어떤 기술 영역들을 자기 소관 전문 영역에서 감당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봤을 때 국가 안보에 필요한 과학 기술은 상당히 스팬이 넓어지고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 또는 그런 것 산업혁명 어떤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 기술 기습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국방 R&D라고는 한 덩어리로 또는 한 덩어리의 볼륨을 넓혀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그런 많은 부분들 그 현재 놓치고 가고 있는 또는 미래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다양한 분야들을 다 같이 우리나라의 그 R&D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 기관 또는 그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안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국몽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중국몽 하고 그 이전에 얘기됐던 중국의 A2AD 전략 그리고 최근에 2014년부터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상세 전략 그러니까 제3차 상세 전략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중국의 A2AD 전략이 어떻게 생겨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개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몽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오늘날에 이렇게 거대한 과학기술 또는 강국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뭐 2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마는 근세에 들어와서는 아편 1894년인가요? 거기에 아편전쟁 폐망 이후에 서강 열강에 의해서 전쟁 배상금을 주고 전쟁 배상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의 그 전쟁 배상금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 유학자들의 한 1,500명 가량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지금의 칭화대학이라고 하는, 옛날엔 칭화학당이었는데 칭화대학을 설립해서 미국 유학생을 배출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과 6.25 전쟁 이후에 미국 조종사들의 그 중국군에 포로된 포로와 또 미국에 가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 과학자들 간의 그 포로 교환, 그런 것 통해서 1956년도에 모 대통령 들어서서 중국이 그 양탄 일성 전략, 그러니까 수소폭탄, 원자폭탄, 위성까지 갖추게 된, 그래서 1970년도에 기본적으로 양탄 일성 전략을 구축하고 이미 과학기술적으로는, 군사과학기술적으로는 최첨단에 가 있었던 그 벌써 한 40년 전에 어떤 그런 중국이 지금 와서 이제 부상했고, 그 부상된 중국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기 위해서 제3차 상세 전략을 1914년도에 주창해서 다시 미국의 어떤 모든 과학기술의 어떤 국방과학기술의 투자 전략을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쑥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상황 속에서 와신 상담을 우리 스스로가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1990년 5월 또는 1990년, 96년 뭐 봄 이래 가지고 그 대만 해협에서 중국 그 미사일 부대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서 미사일 훈련을 할 때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 태평양 그 미 함대가 해서 그 중국군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낼 때 중국이 바로 이제 와신 상담을 하는 거죠. 미 태평양 해상 전력에 의해서 중국군이 무력하게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그때 당시 해군 제독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은 해군 제독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 중국에는 고대 그 손자병법이 있고 또 현대 과학기술이 있다. 이걸 통해서 그냥 중국어로는 살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로 그냥 하면 비수입니다. 비수. 그런 살수관, 비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와신 상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중국에 이제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봤던 둥풍 21, 뭐 CT, 그러니까 지대함, 지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그리고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중국의 백두라고 하는 GPS 위성 시스템을 갖추고 또 4천 킬로미터 밖에 태평양 밖에서 접근해 오는 중국 근해로 접근해 오는 미 해군 전력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뭐 초수평선 레이더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그 근해에서 충분히 전투할 수 있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젠20이라고 하는 초음속 전투기를 뭐 개발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쭉 꾸준히 준비해 온 속에 우리 한반도는 이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안보라는 하는 부분이 그 어떤 일개 부처 또는 일개 기관 또는 어떤 일부의 방위산업체, 일부의 뭐 연구기관의 몫으로 놔두기에는 너무너무 우리 어떤 전체적인 역량이 미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우리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집단 또는 R&D의 투자의 모든 것들을 좀 역량을 일정 부분 모으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우리는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방 분야 연구개발이 지향하는 그 프로세스 하고 비국방 분야가 지향하는 목표와 프로세스가 분명히 이제 다릅니다. 가장 대별된 얘기가 국방 R&D는 군의 무기 체계를 조달해야 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 상품으로 보게 되면은 산업 기업체의 개발 부서 역할까지 완결한 게 그 국방 분야 R&D의 종점이고 일반 우리 민간 분야 또는 우리 일반 정출원들이 하고 있는 R&D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고 봐지는 거고 기초 또는 개발까지는 뭐 개발 연구 단계까지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응용 연구 수준에서 충분히 어떤 과학 S&T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그 이런 S&T 접근에서 하는 부분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 S&T를
통상 응용 연구 단계 좀 더 나가게 되면은 뭐 ATD라고 하는 어떤 그 첨단 그 기술 데모하는 부분까지는 좀 가해는 있는데 최종 제품 개발까지를 S&T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통상적인 절차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국방 R&D는 그럼 왜 S&T를 하지 않고 무기 체계 개발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상대 어떤 영역이 갖는 어떤 특수성에 의한 차이를 그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분의 어떤 그 프로세스의 차이, 또 목표의 지향의 차이는 우리가 좀 서로 이해를 하고 그 차이의 다름을,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그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시너지를 시너지를 내고 또 협력의 시너지를 내는 어떤 그런 방향 그 모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방 S&T 예산이 4천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국방 정부 R&D를 그냥 러프하게 16.4조라고 그냥 계산하게 되면은 끝달이 0.4조만 떼서 국방 S&T 0.4조하고 비국방 분야 16.4조의 끝전 0.4조만을 떼어서 합치자. 합치는데 그 합치는 것을 국방 쪽으로 보내서 합치는 게 아니고 정부 R&D의 주체들이 자기 소관 영역에 국가 안보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원자력 연구 같은 경우는 핵무기 핵이 아니에요. 그냥 핵 원자력이니까. 그리고 뭐 항우연 같은 경우는 우주, 또 뭐 다른 뭐 생명력 같은 경우는 바이오, 화학연 같은 경우는 화생방, 어떤 이런 전문 영역별로 국가 안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를 지정해서, 국가 연구기관 연구 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펀딩하고 해주고, 그 기관들하고 국방 분야에 있는 기관들 또는 국방 분야에 있는 방산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새로운 미래 대비를 서로 기획을 서로 공유한다든가 또는 결과를 서로 공유한다든가 또는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거로 끌고 가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방안을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가칭 장명은 NSRC라고 했고, 현재 이미 미래부나 그런 교육계에서는 각 대학에 그 내셔널 랩이라고 해서 그런 랩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랩들하고 뭐 일맥상통할 수는 있는데 분명한 목적은 달리해서 이런 분야로 하게 되면은 그 상당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어떤 개방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통상 국방 R&D 개방 협력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국방 R&D를 개방할 게 아니고 정부 R&D, 그러니까 범정부 R&D 자체를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함으로써 비국방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 집단들이 비로소 국가 안보에 관련해서 미래에 AD들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앞쪽에서 말씀드릴 때 미래의 그 방법의 기습, 과학기술이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창출한다라고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뷰파인더하고 국방 R&D가 가지고 있는 뷰파인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전체 구로 봤을 때 너무 협소한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선택 집중하지만은 이 나머지 여집합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를 못해요. 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머지 여집합에서 분명하게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선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만 하나 찾아낸다고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센터에서 찾아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바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능가하는 조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대 말에 중기청에서 미국의 SBIR 제도를 잘 저는 벤치마킹을 했다고 봅니다. 벤치마킹은 잘했어요. 그 미국은 모든 그 1,000억 불 이상의 모든 연방 연구 투자를 하는 기관들한테는 SBIR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스몰 그 혁신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하고 있는데, 올해
그 3.2% 올해 투자가 3.2%입니다. 자기 예산의 3.2%를 혁신 기업에 투자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져오면서 코리아라는 말을 붙이고 SBI라는 것을 붙였는데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핵심 어떤 그런 개념을 빠뜨려 버린 것 같아요. 이름은 가져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집계가 11.8%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집계가 많아요. 이 코스피 IR 집계가. 근데 실제적으로 SBIR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스몰 벤처 기업들의 창의성을 발굴해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 결과물을 투자한 기관에서 스피노에 쓰든지 아니면 그 기관이 그 업체가 커가지고 산업 경제에 발전시키든지 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뭐 R&D 지원이라고는 해서 여러 예산을 집계는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서 집계내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기관에 어떤 예산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은 다 집계하다 보니 11.8% 어마어마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상화해서 근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으로써 여러 개의 그 창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그 또는 R&D 또는 S&T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향후 방산업체가 어떻게 하든 방산 경쟁력을 갖는 게 이 국방 R&D 분야에서의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방산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산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방산업체가 하게 하고 방산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DD가 공동 연구 형식으로라도 참여해서 방산업체가 그 스스로 이렇게 독자 그 생존하고 R&D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앞으로는 물론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또는 정부가 필요로 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을 운영하지만은 그 역량의 100%를 그것만 시키게 되면은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량은 그 기관이 갖는 역량은 한 80%는 정부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키고 한 20%는 정말 지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둬야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지금 정부가 시키고 싶은 부분에 대한 역량이 계속 배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8대1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그 기관에 지금의 예를 들어서 1,000억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800억만 정부가 그 과제 결과에 대해 신경 쓰고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발 놔둬라. 좀 기다려주라. 그런 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지만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은 이 감사 제도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원이 계속 개입해서 중간중간에 의사결정마저도 가부를 판단해가지고는 어느 누가 창의도전적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국회도 담당하고 있어서 어제도 제가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국회 의원실에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정부를 위해서 건의할 사항이 뭐냐 그러게 되면은 제가 그 다른 거 다 치고 이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합니다. 하고 얼마 전에 뭐 그 대선 이렇게 출마 예정자분들이 이제 연구소에 방문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할 때도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뭐 국방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과학기술계에 있는 모든 부분들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수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자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 넓이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지금의 국방 R&D의 그 협소한 운동장에서 뛰기 위해서 그리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그 현실 안주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뛸 수 있는 운동장 폭을 대폭 넓혀야 되고 그게 결국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